안전에 대한 자유가 그 어떤 사람한테 어떤 해를 당하는 것뿐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이런 박테리아, 바이러스, 방사능, 곰팡이들로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나갈 수 있는 게 앞으로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저희 회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돈 번다고 진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홈케어 시공에.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각오하거나 한 분들이 돈을 버셔야 되거든요. 단지 즐거운 것뿐만이 아니라 이 대표님이 한 2개 정도 더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게 왜냐면 아무나 또 안 받잖아. 왜냐면 어차피 그런 사람 다 받아봤자 금방 떠날 사람들이고 그거를 그럴 수 있어요. 고를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더 있으시다면. 자가 진단할 수 있어요. 보시는 분들이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서비스 사업이에요. 네.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방에서 뭔가 기술 개발 혼자 가만히 하는 게 아니신 이런 쪽으로 오프라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거나 서비스업에 뭐 종사를 하실 분들이나 어떤 출장 서비스나 판매 관련되신 분들이 내한테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거울을 딱 보시고요. 고객님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아. 단순하죠. 예. 그거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안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이 됐든 어떤 뭐 장사 쪽이 됐든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서비스가 안 맞다는 거죠, 그 사람은. 안 맞는. 전에도 안 맞으시는 분들이 도전하시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 왔을 때도 창업을 안 시켜드리는 분들이 첫째 그런 분들이에요. 두 번째 또 진단이 뭐가 있을까요? 이동신 대표가 늘 말하는 게 있어요. 당신의 사업임을 인지하라요. 저희가 그 지사장님한테 일종의 오더라고 하죠. 고객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걸 드리지만 그것만 기대고 하시는 사장님이 있고요. 내가 이건 내 사업임을 인지하고 고객을 만나기 위한 접점을 마케팅을 공부를 하든 오프라인으로 영업을 하든 고객 접점을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즉 내 사업임을 인지하고 스스로 고객을 만들 줄 알아야지 이 사업은 오래 할 수 있는 거죠. 사업을 시작하면 보통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생각을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월화수목금토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1일부터 31일까지 있는 거지. 네. 근데 그 안에서 창업하시기 직전이나 그런 분들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토요일 일하고 일요일은 가족들하고도 해야 되기도 할 것 같고 뭐 할 것 같고 그런 생각 자체가 원래 안 맞아요. 최소 1, 2년은 나 죽었다 올인해야죠. 생각하고 그냥 갖다 써야 돼요. 써야 되고 가족들한테 그거를 미리 얘기를 해서 상의를 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내가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단순히 돈만 많이 벌어야겠다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고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것인지 어떻게 시간 분배를 할 것인지를 정말 사업 계획서를 내가 스스로 정확하게 해놓고 들어가야지 단순히 직장 다니기는 싫어 돈은 더 많이 벌고 싶어 워라밸은 찾아야 되겠어 그래 놓고 돈이 안 된다 저기 한다 안 돼. 무조건 안 돼.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 어린이들한테 지금 마인드셋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대표님이 처음에 몇 년은 여기도 올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몇 시간을 주무셨고, 몇 시에 출근하셨고, 뭐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실화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느 정도로 잠을 못 잤냐면 저희는 시공팀이 현장에 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사무실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공팀들이 끝나면은 저보다 먼저 끝났거든요. 왜냐면 견적은 아침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가 기본 견적이 계속 돌아가요. 계속 전화 와요. 미친 듯이 전화 왔어요. 그때는 이 업을 하는 업체들도 많지도 않았던 더러 그리고 워낙에 나름대로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에 보통 이제 130에서 160 통화가 기본인데 중요한 거에 운전하면서 거의 한 8군데 정도 견적을 봐드리는데 그 견적 한 번 볼 때 한 1시간씩 걸려요. 최소한 가면 8시간 이동하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이에요. 그럼 8이 16, 16시간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요. 아침부터 점심 저녁 밥을 일단 못 먹는다. 그럼 어떻게 생존했느냐? 건빵 한 봉지하고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고객님 가면 대신에 물 한 잔 주시면 돼요. 저희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잠잘 데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활했냐면 시공팀들이 모텔을 잡아요. 그러면 견적은 계속 돌잖아요. 네. 하루에 네. 서울을 많게는 2바퀴, 네. 1바퀴 반. 그러면은 그 전달을 해야 돼요. 어떻게 시공해야 된다. 내일이나 모레. 모텔에 들어가요. 그럼 네. 모텔에 3, 4명이 자고 있으면 내가 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텔에 꼭 어떤 자리가 있어요? 화장실 가는 자리가 있어요. 아. 거기서 잤어요. 거기서 자고 씻는 거 얘네가 또 일 나가야 되니까 얘네보다 먼저 있나가지고 시공팀보다 있나서 대충 막 고양이 세수하고 머리 그래도 고객 만져야 되니까 좀 2~3시간도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요. 1년에 제일 많이 뛰었던 키로수. 하루 평균 최소 300에서 500km는 그냥 달렸어요. 아무리 못 뛰어야 300이고 많이 뛰면은 뭐 800km도 뛰고. 지금 사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 마음 단디 먹고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 5일 근무, 그다음 출퇴근 시간, 뭐 장거리 뭐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내 인생을 진짜 갈아 넣을 자세로 해야 성과가 나오고 자기의 어떤 극한으로 몰아넣고 내 삶이 없다고 생각해야 그때 이제 성과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아까 그 두 번째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예. 뭐였냐면 아. 진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네. 보시는 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워라벨이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고요. 파이프라인이라는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그리고 뭐 오토로 돌린다, 시스템화 시킨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내가 일을 거의 안 하거나 하고. 신경을 안 써도 통장으로 돈이 꽂힌다는 걸 네.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시스템을 아무리 갖춰도 벗어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그 돈을 갖고 오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라도 딱 한 가지 꼬리표는 무조건 책임은 따라다니거든요. 어떤 일이 발생이 돼도 그거를 계획을 내가 했고 내가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은 꼬리표처럼 무조건 따라옵니다. 책임감은 내가 안 지면서 돈만 들어오는 사업은 없어요. 어떤 하나하나 아이템을 선정을 하거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항상 책임감이 나는 무조건 따른다. 내가 그 시스템에 파이프 라인을 깔았다 치더라도 그 파이프 라인 자체에도 책임감이 무조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을 꼭 관가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왕이 되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렇죠. 그거죠. 자, 그러면 대표님의 그 사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혹시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음악 듣는 거 좀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사업을 다 뜯어서 펼쳐봐요.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요. 무슨 얘기냐? 스트레스를 얻는다는 건 사업이 뭔가 꼬이거나 잘 안 풀리거나 애매하거나 어떤 엉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정렬을 해봐요.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를 확인을 하고 네. 그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에 추가를 시키거나 오히려 너무 과해서 그걸 빼거나 이런 작업으로 스트레스 좀 풀어요. 지금 에이코가 이렇게 커지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절망적이고 힘들었던 순간,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의 순간이 있었다면? 사기당했던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씩 다 겪으실 거예요. 네. 작게든 크게든. 특히 믿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해요. 오히려 모르시는 분들한테 사기 잘 안 당해요. 친했던 분들, 같이 네. 함께 했었던 사람들한테 네. 심리적인 것도 있고 자금적인 것도 있고 해서 네. 사기를 좀 이렇게 당했을 네. 때가 제일 슬펐어요. 왜냐면 돈을 잃어서 슬픈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사람을 잃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앞으로 같이 안 가도 되는 사람이 걸러진 필터링이 된 거지. 그렇게 생각을 바꾼 거죠. 긍정적이시다. 안 그러면은 버티지를 못해요. 무조건 긍정적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비참하다고 생각하면은 다 물리고 물려서 비참해요. 그래서 긍정 마인드가 진짜 중요해요. 지금 사업을 너무 잘하고 계신데 주목하고 있는 사업군이나 이것만큼은 꼭 내가 지키면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철칙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미래 전망 같은 건데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래의 흐름, 지금 우리나라의 흐름이나 전 세계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사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같은 이런 네. 시공 같은 경우는 전통 사업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전통 사업조차도 개량 한복이 나온 것처럼 과거에 이 사업도 분명히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일단 고령화 사회 점점 이제 노후 쪽으로 네. 올라간다. 그리고 메리스나 이번 사스나 그런 바이러스들이 창궐할 때마다 건강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집중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에 대한 이제 정보 지식이 이제 많아졌다. 더 알려야 되는 이제 발판을 가져가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 출산율이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소중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전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앞으로도 점점 갈 것이고 이런 모든 아이템에 AI 기술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센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저희 업종에 이제 탑재를 해서 미리 어떤 곰팡이 포자가 발견이 되거나 어떤 안전 관련된 부분에서 할 수 있거나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갔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부분들, 센서적인 부분도 나중에는 탑재를 해서 그걸 어플리케이션화한 다음에 이제 고객들께서 충분히 내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있는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의 자유, 안전에 대한 자유가 그 어떤 사람한테 어떤 해를 당하는 것뿐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이런 박테리아, 바이러스, 방사능, 곰팡이들로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나갈 수 있는 게 앞으로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저희 회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대표님의 그 어떤 사업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또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좌우명 같은 게 있는데 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돈을 벌자였어요. 열심히 돈 정말 최선을 다해 벌어보자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시간을 벌고 사람을 남기자로 바뀌었어요. 그 시간에 대한 자유도 있지만 내가 내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사람을 남기자는 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 인류의 공헌하자 같은 것도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지만 저는 앞으로 사람을 남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드릴게. 우리가 이 지금 곰팡이나 홈케어 부분이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진출에도 또 아까 수요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해외 진출 같은 것도 지금 생각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히려 제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연락들이 와요. 동남아 쪽이죠. 스파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서 중국 쪽에도 한번 진출해볼 만하지 않느냐 구상 중이기는 해요. 네. 글로벌화적으로 한국만의 곰팡이 처리 기법을 가지고 네. 해외로 충분히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제의와 또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요. 제안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얘기 중에는 있어요. 내년이나 늦어도 내후년 안쪽으로는 네. 해외 지사를 좀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전쟁사의 에이코의 이동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가버려야지. 에이.